아, 냄새나요. 청소부 직원이면 이 시간에는 엘리베이터 좀 피해서 타세요. 죄송합니다만 업무 시간이라. 청소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됐고요. 그냥 다음 걸 타세요. 서연은 청소부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게 무슨? 서연의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윤서연 씨, 반갑습니다. 제가 명호그룹 회장 김명우입니다. 청소부가 작업복을 벗으며 말했어요. 사람은 보통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진짜 인격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내 아들 태현의 여자친구이기도 하지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태현이 회장님 아드님?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위와 권력이 진짜 사람을 드러내는 순간 청소부였던 회장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윤서연은 거울 앞에서 명품 원피스를 매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깔끔한 외모,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여성이었죠. 오늘은 남자친구 김태현과의 데이트가 있는 날이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태현이 보였습니다. 햇빛에 그의 모습이 빛나고 있었어요. 많이 기다렸어? 서연이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보냈죠. 아니, 방금 왔어. 뭐 마실래? 내가 살게.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면 돼. 고마워. 태연의 소박한 대답에 서연은 속으로 역시 욕심 없는 남자야. 내가 잘 만났지. 라고 생각했어요. 주문을 마치고 돌아온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태연아, 너 진짜 운이 좋다고 생각 안 해? 나 같은 여자친구 만나서. 태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내 스펙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잖아. 요즘 나 같은 여자 찾기 쉽지 않다고. 서연의 목소리에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태연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멈췄어요. 이런 대화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엔 식당에서 돈 많이 벌면 너한테 좋은 차도 사줄게라며 태연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약속했고, 영화관에선 내가 이런 좋은 자리에서 영화 볼 수 있는 건 내 덕분이야 라고 했죠. 태연은 대기업 명호그룹 김명호 회장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서연에게 말한 적은 없었어요.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있었죠. 한편 명호그룹 회장실에서는 특별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마음에 걸립니다. 좀 지켜봐야겠어요. 김명호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인사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실 생각이십니까? 내가 직접 청소부로 변장해서 회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특별 채용으로 뽑으세요. 김 회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청소부라니요? 회장님께서요? 인사팀장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권력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평생 청소부만 했던 내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다음 날 명호그룹에는 새로운 청소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회장 자신이었죠. 흰 머리와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자세로 완벽하게 변장한 채로요. 태연아, 나 명호그룹에 합격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흥분되게 들려왔습니다. 정말 축하해. 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 능력이면 대기업쯤은 식은 죽 먹기지. 이제 우리 더 좋은 데서 데이트할 수 있겠네. 서연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태연은 수화기 앞에서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네. 첫 출근 날, 서연은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명호그룹 본사에 들어섰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걸으며 그녀는 이미 자신이 이곳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신입사원 윤서연입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서연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구석에서 바닥을 쓸고 있는 노년의 청소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그저 한번 흘깃 보고는 무시했어요. 커피 마실래요? 옆자리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복도를 지나는데 마침 그 청소부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라고 인사했지만 서연은 그냥 지나쳤어요.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인사하는 게 좋아요. 우리 회사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거든요.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청소부한테까지 인사해야 해? 별것도 아닌 일에 예의 차리느라 힘 빠지네. 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틀 후 회사 화장실에서 서연은 청소 중인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노인 앞에서 손을 씻고 물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청소부가 힘겹게 허리를 숙여 닦으려 하자 서연은 그냥 나가면서 어차피 청소하는 중이시니까 그것도 부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서류를 들고 가다가 청소부와 부딪혔어요. 어디 눈은 안 달리셨나요? 어르신들은 정신이 없으시네요. 라며 투덜거렸죠. 그날 이후로 서연은 자주 그 청소부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아침에도 점심시간에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청소부는 항상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에 있었죠. 저 청소부 할아버지, 왜 자꾸 내 주변에만 있는 거지요? 서연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아, 김 할아버지요? 원래 2층 담당이라 그래요. 우리 회사는 청결에 신경 많이 써서 청소부분들이 자주 보여요. 동료가 대답했어요. 한편 청소부로 변장한 김명호 회장은 작은 수첩에 관찰 결과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신입.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텐데. 김 회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에게 작은 권한을 줘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더 확실히 드러나게 할 생각이었죠. 이런,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중요한 회의 자료를 들고 가다 커피를 쏟은 것이었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청소부가 빠르게 다가와 걸레를 꺼냈습니다. 말없이 바닥의 커피를 닦기 시작했어요. 빨리 좀 하세요. 회의 있어서 급해요. 서연이 발을 동동 구르며 재촉했습니다. 청소부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뭐래요? 청소나 잘하세요. 제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서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청소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주변 직원들이 서연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런 시선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뭘 보세요? 다들 할 일이나 하세요. 서연이 주변 직원들에게 소리치자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태연에게 전화해 자랑했습니다. 있잖아. 오늘 청소부랑 웃긴 일 있었어. 내가 커피 좀 쏟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잔소리 하더라고. 내가 확실히 가르쳐줬지. 전화기 너머로 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어떻게 가르쳐줬는데? 그냥 청소나 잘하라고 했지. 서연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분도 어르신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태연의 목소리가 점점 냉랭해졌어요. 왜 청소부 편을 들어요? 나도 바빴다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나보고 조심하라는데 누가 누구한테 잔소리예요? 서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대. 태연의 말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약한 사람? 지위가 낮다고 약한 건 아니잖아요. 너 요새 이상한 말 자꾸 하네. 서연은 화제를 바꿨습니다. 한편 김명호 회장은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내 눈을 의심하고 싶을 정도로 오만한 여성이군요. 더 지켜봐야겠어요. 다음 날 서연은 엘리베이터에서 또다시 청소부와 마주쳤습니다. 청소부가 카트를 끌고 있자 서연은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침부터 이런 걸 같이 타고 싶진 않은데요. 다음 거 타세요. 청소부는 조용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저분이 이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신 분인데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10년이 어떻다고요? 그래봤자 청소부잖아요. 서연의 대답에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서연의 진짜 모습이 더 확실히 드러날 차례였어요. 서연 씨, 이번에 들어온 인턴 교육을 맡아주세요. 팀장이 서연을 불러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내 능력을 인정받는군요. 그녀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맡겨만 주세요.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서연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인턴들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요? 대학은 어디 나왔길래요? 서연이 인턴이 만든 보고서를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사무실 전체가 흠칫했어요. 남자 인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때는 밤새서 일했어요.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네요. 내 밑에서 일하게 된 것 자체가 영광인 줄 아세요. 서연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서연 씨, 이건 처음 해보는 거라 어려울 수 있. 다른 인턴이 조심스레 말하려 했지만 서연은 바로 자르고 소리쳤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못하겠으면 사표 내요. 당신들 같은 애들 줄 서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들은 충격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신입사원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폭군이 된 것이었죠. 저 친구 조금만 권한 생기니까 완전히 돌변했네요. 한 직원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듣자 하니 청소부 할아버지한테도 막말했다던데요. 다른 직원이 대답했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태연을 만났습니다. 태연은 종종 아버지를 만나러 회사에 들렀어요. 태연, 여긴 어쩐 일이야?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태연이 대답했어요. 그는 서연이 인턴들에게 했던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잘 됐다. 내가 인턴 교육 담당이 됐어. 벌써 인정받고 있다니까.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태연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인턴들한테는 어떻게 대해? 당연히 엄격하게 해야지요. 내가 봐주면 나중에 더 큰 실수할 테니까요. 서연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태연의 눈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연 씨도 처음에는 실수 많이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애초에 들어오지 말았어야지요. 태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이만 가볼게요.
서연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태연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서연 씨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인턴들한테 사표 내라고 소리치고 밑에 직원들 자존심까지 짓밟았대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그래, 나도 오늘 다 봤네. 마지막 시험만 남았구나. 중요한 발표 날이 왔습니다. 서연은 마케팅 전략을 임원들 앞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오늘이야말로 내 실력을 보여줄 날이에요. 서연은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자신감에 차서 임원회의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슝 열리자 청소부가 카트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렸죠. 바로 김명호 회장이었습니다. 아, 냄새나요. 이 시간에 좀 피해서 타세요. 서연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청소부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업무 시간이라. 됐고요. 그냥 다음 걸 타세요. 서연은 청소부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청소부의 상처받은 눈빛이 머릿속에 남았지만 서연은 지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죠.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선 서연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발표 자료의 핵심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윤대리 시작하세요. 상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회의실에 울렸어요. 발표는 엉망이었습니다. 질문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왜 이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타사 대비 우리 강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질문에 서연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차가운 시선만 돌아왔어요. 회의실 안은 서연의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준비가 덜 된 것 같군요. 상무의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누가 내 자료를 건드린 거예요. 침묵.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띠링. 윤서연 대리는 즉시 회장실로 와주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회장이 나를. 그녀는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청소부였습니다. 서연의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청소부는 천천히 일어나 작업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고급 셔츠가 드러났어요. 윤서연 씨, 반갑습니다. 제가 명호그룹 회장 김명호입니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귓가에서 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앉으시죠. 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서연은 다리를 후들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블라우스가 척척 젖었어요. 김 회장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엘리베이터 장면이 재생됐어요. 선명한 음성. 아, 냄새나요. 피해서 타세요.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까? 김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건 제가 스트레스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영상들이 연속 재생됐습니다. 청소나 잘하세요. 뭘 보세요? 할 일이나 하세요.
너희 같은 애들 줄 서 있어요. 영상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들도 다 스트레스 때문입니까? 김 회장이 물었어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혀가 굳었어요. 그녀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죠. 사람은 보통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진짜 인격이 드러납니다. 김 회장이 말했어요. 당신은 내 아들 태연의 여자친구이기도 하지요? 태연이, 회장님 아드님.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김 회장이 말했어요. 특별 채용도, 인턴 교육 담당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마치 바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서연 씨, 당신과 우리 회사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김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징계해고 통지서입니다. 서류를 받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그녀의 꿈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연에게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회장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카페에서 태연을 마주한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태연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했어요.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서 찰칵 놓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어요. 다 알고 있어요. 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청소부였다는 것도, 서연 씨의 행동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식당 계산원에게 반말했죠. 택시 기사님께 짜증냈어요. 음식점 서빙하시는 분들도. 항상 그랬잖아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태연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니. 청소부가 아버지인 줄 몰랐어도 그렇게까지 모욕할 수는 없었어요.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은 모두 존중받아 마땅해요. 직업이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변할게요. 꼭 변할 테니까요. 서연이 태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태연은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찬 공기가 서연의 손바닥을 스쳤어요. 변하는 건 혼자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여기까지예요. 태연이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끽 소리를 냈어요. 카페 문이 딸랑 닫히는 소리가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명호그룹에서 해고된 후 취업의 문은 모두 닫혔습니다. 면접관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명호그룹에서 왜 나오셨죠? 개인 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후보자를 선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월세가 밀렸는데요. 두 달이 지나자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띠링띠링. 채무 상환일이 지났습니다. 결국 서연은 작은 의류 공장 사무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단순 작업, 어깨는 아프고 월급은 적었어요. 윤 씨, 이 주문서 확인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네, 볼게요. 서연은 대답했어요. 과거 그녀가 무시했던 말단 직원의 삶이 어떤지 몸소 느끼게 됐습니다. 새벽 출근, 늦은 퇴근, 지친 몸, 상사의 지적, 적은 월급. 어느 날 동료가 실수로 서류를 엎질렀습니다. 서연은 도와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해요. 동료의 놀란 눈빛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느 날 사장이 서연을 불렀어요. 정규직 전환 고려 중이에요. 서연은 처음으로 순수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할게요. 밤이면 태연이 그리웠습니다. 수첩에 반성문을 썼어요. 오늘은 어떻게 변했는가? 제8장.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서연은 공장 로비를 지나다 TV 뉴스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명호그룹 김명호 회장, 인성 검증 시스템 도입, 사회적 기업 도약. 김명호 회장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회사는 앞으로 직원 채용 시 인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소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인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된 셈이었어요. 그녀는 부끄러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실수가 헛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윤 씨, 작업 시작해야지요. 동료의 목소리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서연은 TV를 뒤로 하고 작업장으로 향했어요. 퇴근길, 서연은 우연히 명호그룹 건물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높이 솟은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한때 자신이 속했던 곳,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던 곳. 서연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돌아보니 태연이 서 있었어요. 태연은 여전히 멋있었고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태연 씨.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랜만이네요. 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작은 의류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계약직이지만 나쁘지 않아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과거의 그녀였다면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연 씨가 많이 변했다고. 서연은 놀랐어요. 회장님이 아직도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잖아요.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시는. 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태연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어요. 회장님께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요? 괜찮을까요?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정한 변화를 이룬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태연의 말에 서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공장 입구에서 청소부 할머니가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조심히 하세요. 청소부 할머니가 서연의 발 앞을 쓸다가 말했어요. 과거의 서연이었다면 짜증을 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조심했어야죠. 고생하세요. 청소부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서연은 발걸음을 옮기며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어요.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직업에 있지 않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토요일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김명호 회장의 집을 방문했어요. 문이 열리고 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윤서연 씨, 들어오세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김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지요. 자네가 그런 사람이라면 난 기꺼이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네요. 그날 저녁 서연과 태현 그리고 김 회장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김 회장은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서연 씨, 다음 주부터 우리 회사에서 다시 일해보지 않겠어요? 물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김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청소부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네요. 자네가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김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연은 서연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이제야 서연에게 진정으로 다가왔어요. 그것은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진정으로 조심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명호그룹 로비에 걸린 새 표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가 아닌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서연은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청소부였던 회장님의 가르침이 이제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통쾌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에게 평안과 건강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